9월 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웨일스에 위치한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A매치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5번째 경기였는데요. 결국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웨일스와의 경기 이후로 클린스만 감독은 역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외국인 감독으로서 무승 기록을 5경기로 늘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9월 10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영원한 라이벌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한 번 꺾은 적이 있는 유럽 전통의 강호 월드컵 우승 4회에 빛나는 독일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반이고 선수들을 판단하고 본인에 맞는 전술을 맞추기에는 적은 시간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축구 팬들의 혈압을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카타르 월드컵 원정 16강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감독을 물색합니다. 축구 팬들은 카타르 월드컵 원정 16강에 성적을 올린 벤투의 재계약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오랫동안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바이에른 뮌헨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하스퍼에서도 활약한 적이 있는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 출신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처음 맡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을 감독으로 그래도 2006년 독일 월드컵 전까지 녹슨 전차군단이라 불리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지 못하고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완벽한 세대 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을 들으며 무너져가던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3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던 당시 전술적인 부분 등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아임 뢰프 당시 수석 코치에게 전부 맡기고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머무르며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감독 업무를 했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축구 선수 필립 람은 본인의 자서전에 우리는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다. 전술 훈련은 거의 없었다.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의논해야 했다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비난했는데요.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부족한 감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사임 이후 2008년 클린스만은 독일의 명문팀이자 유럽 전통의 강호인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경기력, 선수단 장악 실패로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질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감독 당시 너무 강압적인 선수단 관리 방식으로 선수단의 반발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 후 2011년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워낙 길었고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부임하기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팀인 토론토 FC의 자문역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 축구 사정에 대해 밝은 감독이었기에 미국의 선택은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부임 후 23승 6무 8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했고 2013년에 열린 골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클린스만 감독의 조국이자 독일 대표팀 감독일 때 수석 코치였던 요아힘 뢰프가 감독으로 있는 독일과 한 조에 속하게 되는데요. 죽음의 조라고 불려도 이상할 것 없는 조에서 미국 국가대표팀은 가나 2대1승, 포르투갈 2대2 무승부,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선전했으나 0대1로 패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가대표팀은 포르투갈과의 골 득실에서 이기며 모든 전문가들이 독일과 포르투갈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지만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비록 16강에서 유럽 신흥강호 벨기에에 1대2로 석패하긴 했지만 뛰어난 조직력과 화끈한 공격력으로 극찬받으며 클린스만의 감독으로서의 주가도 한층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게 패하며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경질당하게 됩니다. 경질 후 클린스만 감독은 여러 팀의 감독 후보로 거론되던 중에
2019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팀인 헤르타 BSC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임한 지 2개월이 좀 지난 상태에서 경질도 아닌 본인 SNS 라이브를 통해 헤르타 BSC의 감독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합니다. 사임 발표 이후 헤르타 BSC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고, 심지어 구단 관계자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을 뉴스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 후 헤르타 BSC 구단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큰 힘을 실어줬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SNS 사임 이후 독일 언론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건지 후회된다고 했으나 결국 감독 복귀는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야인으로 지내던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후보로는 여러 외국인 감독 및 국내 감독이 후보에 오르지만 아마도 외국인 감독이 선임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후보에는 마르셀로 비엘사, 클린스만, 로베르토 모레노, 호세 보르달라스 등 여러 외국인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보에 오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공식 선임을 발표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봉은 협의에 따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 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미국에서 거주하며 재택근무했던 문제와 전술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감독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했는지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당시 한국에서 거주하며 대표팀을 지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많은 우려에도 그래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과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의 업적으로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부임 후 첫 A매치 평가전 갖는 클린스만 감독은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받으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며칠 뒤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만났던 우루과이와 다시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수비의 허점을 많이 노출하며 2대1로 우루과이에 패하게 됩니다. 물론 콜롬비아와 우루과이가 어려운 상대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데뷔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 페루,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점점 축구 팬들의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페루 대표팀이야 물론 이기기 쉬운 상대도 아니고 당시 경기에 대표팀의 베테랑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에서 그렇다 치지만 엘살바도르는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보다는 전력으로서는 아래인 팀이었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무색무취라며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색무취 전술 부분은 클린스만이 선임되기 전 다른 팀들의 감독을 맡을 때부터 듣던 문제점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지만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단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K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 7, 8월에는 K리그 선수들의 분석은 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며 다른 방송에 출연해 해리케인과 리오넬 메시를 평가하고 분석,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에 참여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감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9월 8일 웨일스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클린스만 감독과 계속해서 같이 가야 할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은 웨일스와의 경기 이후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론 램지의 유니폼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아론 램지의 유니폼을 받았다 며 환하게 웃으며 말해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웨일스는 클린스만 감독의 아들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며 비꼬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문제도 문제지만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시 한국에 머물면서 감독직을 수행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현재까지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원격 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은 현지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을 통해 전부 관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축구 팬들은 더욱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A매치 평가전이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 클린스만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자국 리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챙겨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는다는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을 영입하지 않는 게 놀랍네. 그는 한국인이고 베트남에서 환상적인 일을 했잖아. 안 좋은 소식이야. 한국은 이제 2030 월드컵에서 다시 보자고. 클린스만이라면 미국에서처럼 유럽리그 출신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더 힘쓸 수 있지. 클린스만이면 초반에는 괜찮지.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비판들은 옳았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도약을 원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 감독보다는 앞으로 축구에 대한 비전을 줄 사람이야. 그가 했던 미국 축구에 대한 비판은 옳았지만 실제 도움되었던 건 없었지. 난 그 생각은 동의 못함. 실제 클린스만은 미국 선수들이 더 많은 경쟁을 위해 유럽리그에 도전하게 더 촉구했고 팬들이 비록 그를 욕했지만 클린스만이 옳았어. 그리고 유스 시스템 발전도 도왔고 문제는 그가 폼이 하락한 특정 선수를 계속 기용했기 때문에 팬들이 싫어했던 거야. 단지 그 이유뿐이 아님. 2014년 월드컵 끝나고 바로 떠났으면 높게 평가받았겠지만 그 이후에 끔찍했던 대표팀 성적 때문임. 우리가 과테말라, 파나마, 아이티, 자메이카 했던 경기 기억나? 코스트리아 전에서는 선수들까지 클린스만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사건은 있어. 필립 라미 자서전에서 클린스만을 비판했던 이유가 있어. 또 헤르타 베를린에서 76일밖에 버티지 못했던 이유가 다 있지. 월드컵 후에 경기 결과가 안 좋았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 그리고 필립 람은 오히려 2004년에서 2007년 바이에른 미넨의 마가트를 더 비판했지. 비어호프 독일 국대단장까지 람 보고 선 넘었다고 했을 정도야. 그는 미국 대표팀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원했고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 더 나은 유스 아카데미, 더 많은 선수들의 유럽 진출, 창의적인 선수들 선호. 하지만 그의 지루한 경기 스타일과 대표팀을 클럽식으로 운영하려 했던 것들이 비판을 받는 거야. 클린스만 오직 미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촉구했던 게 아님. 1994년 이후에 유럽 진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았어. 클린스만 전에는 미국 선수들은 미국에서 뛰기를 더 원했어. 미국에만 뛰게 하는 건 리그 입장에서는 좋지만 선수들을 희생시키는 거였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